음. 학교 교재가 무슨 말이야? 교사용 자료? 부교재? 어. 음. 교과서가 없어서 교과서를 인쇄해 주신다고? 아, 그런 식으로만 하셔? 야, 근데 교과서가 없이 수업 듣는 애들이 있어? 우와. 아니, 뭐 잊어버렸다고 해봤자 수업을 문제 안 풀려고? 야, 대단하다 진짜. 너네 그러지 마. 어차피 그거 무의미해지신 거 알잖아, 그치? 우리가 숙제 내주는 것도 못하면 그냥 못하면 되지. 굳이 다 뺏길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비생산적인 짓 하지 마. 알겠지? 음. 그리고 교과서도 좀 풀어봐, 얘들아. 교과서 문제가 이게 너네가 교과서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 교과서가 은근히 물론 최고의 좋은 건 아니지만 컴팩트해 나름.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배운 내용만큼은 그 단원을 한 번쯤은 좀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설마 학교 다른 시간에 선생님 만만한 시간에 수학 교과서를 푼다고 해서 교과서를 뺏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학원 교재면 뺏겠지만 수학 교과서를 푼다고 해서 뺏긴 애매하잖아, 선생님도. 그치? 차라리 수학 교과서 풀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빨리 해보자, 우리. 빨리 해보자. 여기 방부등식은 앞에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걔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괜찮게 할만하거든. 자,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뭐부터 봐야 되는 거냐면 방정식을 먼저 봐야 되거든. 방정식. 자, 방정식이라는 건 여러분 당연히 뭐가 궁금한 거야? 해, 근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궁금한 거지. 그렇지? 해, 근을 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그럼 해와 근을 가지고 구할 건데 우리는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2차 함수 이후로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그릴 수 있고 뭐 배우진 않았지만 뭐 이상한 함수도 그릴 수 있지. 그렇지? 상상 보지도 못했던 이런 그래프들도 뭐 도함수가 있다면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도함수가 플러스면은 증가하고 마이너스면 감소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해와 근을 갖다가 우리가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방정식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건데 하나는 식의 관점으로 볼 거고 하나는 그래프의 관점으로 볼 거야. 그래프의 관점으로 볼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의 관점과 그래프의 관점으로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식의 관점으로 먼저 본다는 것은 얘의 해와 근이 목적인데 식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당연히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방정식을 푸시려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따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근을 구하시려면 무슨 분해를 해야 되니? 그렇지,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해서 근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지. 됐어?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경험해봤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문제에 어떤 미지수가 있거나 아니면 숫자가 너무 더러워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 그래프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프로 넘어갈 거야. 자, 그래프로 넘어갑시다. 근데 잠깐만, 이것도 얘기하고 가자. 식인데 인수분해를 할 건데 야,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돼. 만약에 쓸게. if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근의 성질 같은 걸 이용할 거야. 예를 들어 뭐가 있어? 근계관, 아까 했던 거. 근계관 같은 게 있었지. 그치?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다 정도의 마인드를 열고 갑시다. 네, 두 번째, 그래프로 갈 거예요. 자, 그래프로 관찰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근을 구한다라는 것은 좀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지만 그 그래프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근의 뭘 할 수 있는 거지? 대략적인 근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야. 대략적인 거. 뭐 예를 들어 0보다 크다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정도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근의 대략적인 그치 대략적인 어떻게 쓰지? 대략적인 위치 또 뭘 할 수 있냐면 근의 개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어떤 3차식이 따르르 나왔어. 그리고 는 0이래.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본다는 것은 왼쪽에 있는 뭐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이거 무슨 축이냐? X축이잖아. 걔와의 교점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근의 개수와도 연관이 될 거라고. 이해되겠니? 됐어요? 그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는 대략적인 위치와 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을 조금 보신다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fx가 0이라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치? 식으로 봤을 때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fx와 누구의 관점? 0은 누구예요? x축이잖아. 걔와의 교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fx의 근을 구하는 인수분해라는 것과 두 번째는 fx와 x축의 무슨 점? 그치, 교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됩니까? 근데 우리는 fx는 0이 아니라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fx는 k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 됐니?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가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할 거야. 얘를 해석하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얘를 fx와 쓰자 그냥. fx와 k의 얘는 k는 상수함수겠죠? 상수함수. 얘와의 교점으로 관찰하실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또한 어떤 것도 있겠니? fx 빼기 k와 이러한 그래프와 k 넘어갔으니까 이제 오른쪽은 0만 남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은 x축일 거야. 괜찮나? x축과의 교점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한 fx-k와 k를 인수분해하는 느낌으로 식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다시 얘들아 내가 케이스를 좀 나눴는데 봐봐. fx는 k라는 식을 일단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야. 몇 가지라고? 두 가지야. 있는 그대로 fx는 k라고 볼 수도 있고요. k를 갖다가 넘기셔서 fx 빼기 k라는 것과 0이라는 것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 근데 그 두 가지 관점 모두 다 식과 그래프의 관점으로 또 세분화시켜서 관찰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먼저 fx는 k라는 것을 그대로 먼저 보신다면 fx라는 그래프와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에 관해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맞니? 얘는 그래프로 관점으로 본 거지. 근데 이걸 식으로 본다면 k를 결국 어떻게 줘야 돼? 넘겨야 되거든요. 식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 방정식으로 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정식 풀 때는 얘들아 무조건 한쪽이 는 0 아니었겠어? 그러니까 k를 넘겨야 되는 건데 그 k 넘기는 것은 여기 밑에서 봤던 것처럼 식의 관점을 k 넘겨서 이 k를 넘겨서 fx 빼기 k라는 것과 우변이 는 0. 그렇지? 그렇게 봤을 때 교점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 인수분해 방정식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되겠어요? 됩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fx는 gx. 둘 다 곡선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직선일 수도 있겠지. 그치? 뭐 기울기를 갖는 직선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어떻게 있겠니? fx는 gx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fx 빼기 gx를 갖다가 넘겨서 한쪽으로 이렇게 는 0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식으로 관찰하시려면 넘겨야 되는 식으로 관찰하는 건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정식이니까 는 0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넘기지 않을 거니까 식의 관점은 볼 거 없고 이 식에서는 알 수 있는 건 그래프의 관점이지.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관점이란 소리예요. 그래프 관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을 안다기보다는 근의 대략적인 위치와 뭐?
개수, 위치와 개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게 얘들아 공부의 시작이야. 그래야 내가 문제 풀 때 적용할 거 아니겠어? 자, fx 빼기 gx는 0으로 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볼 수 있겠지. 식으로 본다는 것은 얘를 또 무슨 분해하겠어? 인수분해를 하시려고 하겠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또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근데 인수분해뿐만 아니라 얘를 그래프의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y는 fx 빼기 gx라는 그래프와 무슨 축? x축과의 무슨 점? 그렇지, 교점으로 해석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리고 얘들아, fx 빼기 gx로 넘겼을 때 이게 식이 fx 빼기 gx라면 너무 복잡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의 함수를 하나로 네모박스 치시면서 삐리릭 뭐라 쓸 거야? 그렇지, 하나의 hx라고 인정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의 함수로. 이해됩니까? 좀 유식한 말로 한다면 치환인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관점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부등식을 볼 건데 부등식도 마찬가지.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옛날에 고1 때 부등식을 나한테 배웠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부등식이란 건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그것 따위의 얘기거든. 근데 봐봐, 이것도 어차피 그런 거지. 누구보다 크다, 작다라는 얘기는 결국 같은 것을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가 나보다 키가 크다, 작다라는 것은 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랑 같은지 아닌지가 먼저 급선무라고. 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뭐가 먼저예요? 등호, 즉 방정식을 푸는 것이 방정식을 푸는 것이 우선이에요. 됩니까? 그럼 방정식을 푸는 것이 우선이라 했으니까 옆에 있는 방정식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수분해 같은 거를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왜냐면 어쨌든 부등식도 말해버렸네. 이 부등식도 어쨌든 식이지. 그럼 그 식에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건 해 아니겠어? 그렇죠? 뭐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던가 뭐 1과 2 미만 사이다 이렇게 나오는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를 푼다는 관점은 또 두 가지로 연결시키는 거죠. 첫 번째 뭐? 식. 두 번째 뭐? 그래프의 관점으로 관찰한다는 거야. 됐나? 그럼 마찬가지로 식도 얘들아. 부등식이지만 뭘 푸는 게 먼저라고요? 방정식을 푸는 게 먼저야. 방정식 풀이가 먼저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분해가 필요하겠어? 그렇지. 인수 분해를 해놓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그래프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요. 보세요. 방정식은 등호, 는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둘이 같다라는 것이거든. 같다라는 것.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서 한쪽이 크거나 한쪽이 작다라는 것인데 그 크거나 작다라는 것은 무슨 값이 크거나 작다라는 것을 의미해? y 값이니 x 값이니? fx가 있어. gx가 있어. 이런 관계래요. fx 이렇게 생겼어요. g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네 어디예요? 요 사이 이거랑 이거 기준으로 1번, 2번, 3번 어디 기준 찾는 거니?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것은 1번과 3번이지. 여러분들 은연중에 지금 어디 찾고 있는 거야? y 값이 큰 데를 찾는 거야? x 값이 큰 데를 찾는 거야? y 값이 큰 데 찾는 거지? 그래, 이게 원래 이거였던 거야, 원리가. y는 fx, y는 gx였을 때 이 y 값, 이쪽 y 값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y 값이 큰 건 위잖아, 그치? 거기를 찾고 싶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부등식 관점에서의 그래프를 본다는 것은 y 값이 크다, 작다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y 값이 크다, or 작다를 얘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지. 맞니? 됐어요? 네, 이게 부등식에 대한 전부인데 이제 간단한 예제를 또 보시면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자, fx가 이번에 0보다 크다고 합시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전제 조건 갈고 가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번 fx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치, 그러니까 봐봐, 그렇지. fx를 다 봤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부등식은 사실 이제 인수분해라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한데 물론 있지만 그래프로 볼 수 있으면 그래프로 보는 게 맞잖아, 그치? fx 그래프가 있어. 0보다 크래. 어디서? 모든 실수에서. 그럼 내가 그걸 다 대입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어디 볼 거야? fx의 최소값이 뭐가 되면 돼요? 0보다 크시면 되겠지. 너무 당연한 권리지. 그럼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어딜 보시겠어요? 그렇지. 최대값 보는 거지. 그렇죠? 됐어? 그럼 얘들아 최대값과 최소값을 아시려면 여러분들 미분해갖고 뭘 그려야 돼?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돼. 그래야 어디가 제일 크고 어디가 제일 작은지를 알 수 있잖아. 됐나? 두 번째. 이번엔 바꿀까 부등호 방향을. 얘로 가봅시다. 얘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fx에 이렇게 쓰자. 최대값이 그렇지. 얘가 k보다 작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됩니까?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한쪽으로 넘기는 방향도 봤었거든. 맞니?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fx 빼기 k가 0보다 작다라는 관점으로 갈 거야. 됐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함수가 등장하는 거 보여? fx 빼기 k도 어쨌든 이 k가 gx 같은 새로운 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 고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fx 빼기 k의 무슨 값? 그치. 최대값 자체가 0보다 작다라고 쓰시는 게 맞겠죠. 생각 자연스럽니? 그치? 관점을 넘겨서도 볼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fx 뭐 이렇게 쓰자 이번에. 또 바꿔. 얘도 볼 수 있겠죠. 이번엔 gx가 단순한 상수함수가 아니라 gx라는 뭐 2차 함수, 곡선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관찰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넘겨서 할 수 있겠지. 자, 넘겨서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fx 빼기 gx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실 거고. 됐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 fx 빼기 gx의 무슨 값? 최소값 자체가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쵸? 됐죠? 됐니? 그치? 그치? 나 이거 넘겨서 해석했지? 자, 아까 여기도 넘겨서 해석했지? 근데 이는 넘겨서 해석한 게 아니라 fx와 k를 각각 본 거지. 잠깐 여기도 각각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냐? 그쵸? 각각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자, 각각 보시려면 fx, gx를 각각 보는 방향은 f 그리고 g 그린다.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나는 무조건 비추할 거야. 글쎄 잘 안 쓴다가 아니라 무조건 비추할 거야. 왜냐면 애초에 내가 그리는 이 그래프는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나오는 그래프거든. 맞아? 안 믿을 거거든. 됐나? 안 믿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를 주의할 걸 좀 볼 건데, 자, 모든 실수에서 요 방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하나 조금 주의할 걸 볼 거예요. 주의할 걸 볼 거야. 자, 이럴 수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 구분하셔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gx이다라는 요 말과 위에 있는 말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치? 이 말과 내가 임의의 실수 x1에 대하여
fx1 gx2이다 라는 말을 구분하실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얘들아 생각을 좀 해볼게. 그러고서 한번 이거에 대한 생각을 읊어보세요. 자, 위에 있는 말은요. 자, fx랑 gx가 있어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x 값을 쾅 넣었을 때마다 항상 어디가 크셔야 돼? f가 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x 값이 1이면 1 넣었을 때도 f가 크고 2 넣었을 때도 크고 100 넣었을 때도 크고 뭐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었을 때도 f가 크다는 소리야. 그런데 밑에 말은 얘도 뭔가 임의의 실수 이러면은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것 같단 말이지. 맞아.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건데 그 x1, x2가 같을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지. 요 위에 거는 무조건 같은 숫자만 넣어야 돼.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지만 무조건 같은 숫자를 넣었을 때 f가 크다는 소리고 여기는 서로 다른 숫자를 마구마구로 넣어도 항상 f가 어떻다? 크다는 소리예요. 구분되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써놓을게 일단은. 자, 얘 같은 경우는 같은 모든 실수 x라는 의미고 글씨 보인 이거? 뭐라고 썼는지? 같은 모든 실수 x라는 소리고 얘는 서로 다를 수도 있는 x1, x2들을 이러면 좀 느낌 괜찮겠어? 되겠니? 그것들을 갖다 넣을 거야. 야, 그러면 얘를 따진다면 2번을 따지신다면 뭘 말해주면 좋겠어? 준혁이는? 생각해봐봐. 아무거나 다 넣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숫자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항상 얘가 커야 돼. 그럼 뭔가 얘가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건 느낌 아니겠어?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f의 가장 작은 최소값 자체가 g의 최대값보다도 크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납득 괜찮니? 그래야 아무런 숫자를 다 넣었을 때 너무나도 공교롭게 제일 작을 때 x1을 넣었고 제일 클 때 x2를 넣었을 때도 그래야 얘가 크잖아. 이해 되겠어요? 이거 둘이 구분 잘 지어 얘들아. 애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모든 실수 x, 임의의 실수. 이거 이제 항등식 배울 때 모든 실수나 임의의 실수를 같다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뇌를 놓는데 이 x1, x2를 굳이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었어. 그쵸? 이게 방부등식 끝이에요. 더할 내용 전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굳이 괴롭힌다면 함수를 갑자기 좀 끊어서 준다던가 fx 함수를 이쁘게 안 주고 야, 내 말 들어봐. 하려면 fx 함수를 이쁘게 안 주고 구간별로 끊어서 준다던가 여기는 2차 함수 여기는 3차 함수 준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제일 괴롭히는 게 뭔지 아니? 절대값 수치예요. 절대값 하면은 이제 막 미분 불가능 얘기도 막 섞을 수 있거든. 더 나오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4점짜리 어려운 문제 그래요. 아무튼 그 정도니까 일단 기본 아이디어는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나와 너의 지식 수준은 이제 똑같아졌어. 숙지해야 돼. 알겠나? 네, 필기하시고 우리 속도까지 보고서 문제 좀 간단하게 부교재 있는 거 풀읍시다. 안 꺼도 돼? 화장실 갔다 오게?
자, 속도가 속도도 어차피 그 뭐 위치 미분했을 때, 속도 미분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뭐 심화도 아니지만 심화 아닌 심화 같은 것, 뭐 구체적인 상황들만 조금 언급해주고 우리 문제를 좀 몇 개 풀고 끝내도록 하자. 원래라면은 문제 풀고서 여러분들 몇 개씩 더 시키고서 보내겠지만 뭐 여기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기본 테이크를 하자고. 알겠지? 근데 다음 주 화요일에 빠지는 것은 보충을 그래도 이해해줘. 알겠죠? 나도 하기 싫지만 여러분들 성적 올리는 게 맞잖아. 속도와 가속도죠. 일단은 알아야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지. 이 미분 관계죠. 미분 관계예요. 보통 쓰는 게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ST, 왜냐면 시간에 대한 함수거든요. 몇 초일 때, 몇 분일 때의 위치니까 ST, T, 타임의 T자를 해서. 그리고 속도를 보통 VT라고 쓰시고 가속도를 보통 AT라고 쓰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괜찮습니까? 저 반대 과정은 적분이니까 적분은 적분 가서 하시고 아셔야 되고요. 얘가 왜 이런지는 설명 안 할게. 그냥 예전에 우리 원리 원칙 설명했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험 전날에만 내가 한번 증명해 줄 거야. 왜냐면 서술형 같은 데서 속도, 뭐 가속도 이런 것들의 미분 관계가 왜 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혹시라도 나온 적이 본 적은 없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 그때만 보여줄게, 시험 전에.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위치 vs 변위죠. 구분하실 줄 아십니까? 네. 위치는 뭐예요? 이거 위치래. 뭐하냐? 이동거리지. 이동거리. 그치?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t 값이 a에서 t라는 시간이 b까지의, 그러니까 a초에서 b초겠지? 거기까지의 총 이동 거리를 의미해요. 거리를 의미해.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건 우리 적분 가서 많이 빛을 발하니까 정의 정도는 알아두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동 거리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변위라는 게 있어요. 이 변위의 의미는 뭐더라? 그치? t가 a에서 t가 b가 됐을 때의 뭘 볼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그럼 보통 이동거리가 많겠냐 변위가 많겠냐? 당연히 이동거리지. 그치? 변위는 중간에 씹히는 경우가 생기잖아. 씹힌다는 게 뭔지 알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건데 이동거리는 다 반영하지만 변위는 시작과 마지막만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쓸 때 이동거리와 변위를 갖다가 비교를 하시면 보통 이동거리가 조금 더 크거나 같을 수 있겠지. 됐나? 됐어? 얘들아, 그럼 크거나 같은 거니까 당연히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맞지? 너도 웃기지? 이동거리랑 변이랑 이게 크거나 같다. 같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 같을 때가 경계니까 같을 때가 궁금하겠지? 같을 때가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빠꾸 안 했을 때야.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잠깐만. 잠깐만.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속도에 부호라는 말고 그래. 깜짝이야. 등호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을 때겠죠. 그러니까 빠꾸를 안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좋겠죠. 운동 수능? 서술형? 저 빡 틀려요. 왜냐면 애초에 운동이 빠꾸만 하는 거면은 뒤로 가는 기차가 나올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상한 문제겠지만. 아니 선생님을 비난하지 말라니까. 알겠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일관된 운동 방향으로만 갈 때는 위치랑 이동거리랑 변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미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과 그렇지. 속력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근데 아까 여기 미분에서는 얘들아 내가 속도를 썼니? 속력을 썼니? 속도를 쓰셨죠? 그러니까 속도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 속도는 얘들아 어떤 게 속도더라? 속도는 빠르기 플러스 방향이 가미된 거야. 이 방향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기하 해봤으니까 알지? 벡터잖아. 안 배웠죠? 그래요. 2차 곡선까지만 하셨죠? 이 물리에서 배우지? 그래, 방향이 가미가 돼요. 나도 물리 갖고 이거 왜 이해 못하지? 이랬거든. 물리 있어서. 이 속도가 이렇게 되고요. 속력은 뭐가 돼요? 그렇죠. 속력은 오로지 빠르기만 반영해요. 빠르기만 반영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속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속도에다가 뭘 취해주면 될까? 대값을 취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무슨 의미더라? 속도가 양수. 속도가 양수라는 의미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운동. 근데 물론 얘들아 이 앞으로가 무조건 또 앞으로라는 건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줄 거야 얘들아. 내 말 들어봐. 쉽다고 넘기지 말고 이거 단어 무시할 게 아니야. 속도가 양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앞이 아니라고. 야 문제에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이래.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이래. 속도가 양수래. 그럼 무조건 앞이야? 아니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원점을 출발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체가 이렇게 기준을 줄 거야. 알겠지? 됐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심이잖아. 이런 말을 생략할 수도 있거든. 생략하면은 우린 암묵적으로 앞인 거야.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여요. 근데 별도의 말이 없어. 생략이 돼 있어. 그러면은 속도 양수는 위에요, 아래에요? 위겠죠. 양수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셨죠? 자, 속도 앞으로 운동이고요. 이 속도가 당연히 음수면 어디로 운동이야? 그치. 뒤로 운동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됩니까? 됐어요? 속도는 뭐다? 빠르기 플러스 방향이다. 방향이 가미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내가 이제부터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 세 가지 그래프만 딱 하시고 우리 문제 풀이로 넘어갑시다. T고요. 여기가 이동거리예요. ST랍시다. 위치랍시다. 이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고 두 번째 내가 뭘 볼 거냐면 여기가 제일 많이 보는 그래프가 보통 이거거든. VT예요. 좋다. 세 번째가 어디겠니? 그렇지. AT겠지. 가속도겠지. 네, 이제 속도에서는 아니 미분에서는 2번 그래프랑 1번 그래프가 제일 잘 나오긴 하는데 우리 어차피 적분까지가 시험 범위잖아. 다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다 알도록 합시다. 첫 번째 ST 그래프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칠까요? 띡, 띡, 띡 이렇게 갔다고 칠게. 그래서 여기가 A. 운동 상태를 좀 봅시다. D가 아니지 C지. 여기를 D라 합시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운동 상태를 조금 얘기를 해볼까? 자, 얘는요. 얘는 0에서부터 A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그치, 우리 별도의 말이 없으니까 앞으로가 양수라고 칩시다. 얘는 앞으로 운동하고 있어. 그치? 그리고 T가 A에서 B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동거리가 없지. 그치? 이동거리가 그냥 그 위치 그대로 있지. ST가 위치가 그치? 정지해 있어요. T가 B에서 C까지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앞으로 이동이야. 이게 끝이 아니니까 얘들아 잘 들어줘. T가 C에서부터 D까지예요. 뭐 합니까? 그렇지. 뒤로 이동이 될 거야. 됐죠? 바꿔서 생각하자. 속도예요. 속도예요, 속도. 속도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A축까지 속도 어떻게 되고 있니? 그렇죠. 봐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자. 위치가 시간이 갈수록 일정하게 증가하지. 빨리 증가했다가 느리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뭐라 그러게? 등속도 운동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라 할 거냐면 속도 관점에서 속도가 일정해요. 됐어? 당연히 무슨 속도겠어? 앞으로 이동하니까 양수겠니 음수겠니? 양수겠지. 굿. 여기서는 A서부터 B까지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그치. 속도가 빵이겠네요. 그러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니? 속도 어떻게 돼요? 속도 어떻게 돼요? 여기 중요하고 여기 봐. B에서 C까지 속도 어떻게 바뀌니? 빠른데 느려지고 있지. 속도가 앞으로 가는데 됐을까? 그냥 빠르다에서 느려지고 있죠. 그러다가 C에서 속도가 어떻게 됐어? 잠깐? 그치. C에서 잠시 멈춰요. 그러니까 C에서 멈추고 다시 C에서 뒤로 갈 때 어떻게 돼요? 속도가 뒤로 빨라져요? 느려져요? 뒤로 빨라지죠. 뒤로 점차 빨라진다. 되겠지? 됐죠? 잘 봐봐. 이것까지만 좀 보자. 이 구간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더 볼 건데 자, 뒤로 빨라지죠. 속력은 커지냐 작아지냐 물어볼 거거든. 자, 천천히 보자. 속력부터 볼게요. C에서 D초로 갈 때 속력은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그럼 다시 말해보자. 속력은 커지니 작아지니? 속력은 커진다. 그럼 속도는 반대일까? 생각 좀 해보자. 속도라고 생각해 볼게. 얘들아,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 있지. 그치? 근데 난 지금 뒤로 가지. 그럼 나의 속력은 지금 양수 부호야, 음수 부호야? 음수 부호야. 근데 빨라지죠. 그러면 속도는 커지는 거냐, 작아지는 거냐?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속도가 원래 C에서 정지했다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마이너스 2로 갔다가 마이너스 100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라는 그 숫자, 그 음수 자체는 작아지고 있지. 음수로 계속 가고 있잖아. 그래, 속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거 얘들아 구분 진짜 잘해야 돼. 미분에서는 여기만 구분 잘하면, 물론 미분과 적분을 같이 섞어갖고 시험 문제를 내시겠지만 이게 가장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 기태야 특히. 준혁이는 쌤이 꼼꼼한 거 아니까 하는데 너 이거 속력인지 속도인지 헷갈려갖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틀려오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 내가 누누이 말하죠. 니 굴하다라고 가정하고 풀라고. 과연 네가 그럴까? 이러면서 의심하고 풀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걸 하나 또 그릴까요? A, B, C, D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봅시다. 자, 0에서 A까지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 좀 다르게 그리자 그냥. 오이. 속도니까 그래프를 좀 다르게 그리자. 뒤로 가는 것도 그려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됩시다. 그럼 얘를 이제 구분을 조금 세분화시킬 수 있겠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까요? 0부터 그렇지. 일단 다 써놓고 시작하자. 그리고 A부터 B부터 C까지 볼 거예요. 그럽시다. C부터 이걸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지. 그치?
요때들을 각각 하나씩 따져보자. 자, 우리 아까 초록색으로 쓴 게 얘들아 운동 방향이었거든. 앞으로 뒤로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운동 방향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자, 운동 방향 0부터 A까지 어떻게 돼요? 그치? 앞으로 가지. 앞으로 가요. 전진이라 쓸게 이제는. 너무 많아 글자가. A에서 B까지는요. 18대가 이럴 줄 알았어. 네,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치? 뭐 하고 있어요? 전진하시고 있죠? 근데 전진이 지금 빨라 느려? 일정한 속도야. 근데 그 속도가 얘가 지금 최대치지?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졸라 빨리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다잉. 이해됐죠? 물티슈 있지? 가져와. 한 번씩 잡을 수 있으니까. 자, 전진하고 있죠? 네. 얘도 뭐 하고 있어요? 전진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속도가 어떤 상황인 거야? 그치. 속도 있다 얘다. 전진. B, C까지도 여전히 전진이에요. 감소, 뒤 이러면 안 된다고. 그치? 세로축을 잘 보셔야 돼. C부터 D까지는 뭐예요? 후진하십니다. 그리고 D에서 E까지도 뭐예요? 후진하시죠. 굳이 하나 찝자면 얘들아 D점에서는 뭐 하고 있니? 아니 C점에서는 뭐 하고 있니? C점에서는 잠깐 정지였지. 왜냐면 속도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 점을 지나요? 0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잠깐 정지하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파란색 갑시다. 속도 커져요, 작아져요? 속도 커진다지. 속력도 어떻게 된다? 당연한 거죠. A에서 B까지 속도 어때요? 속도 일정한 거죠. 이 최대치 값으로 일정한 거지. 속력도 어때요? 그렇죠. 속력 일정하죠. 아니 생각을 좀 해봐. 야 속도가 일정한데 어떻게 속도의 절대값이 커지거나 작아지냐. 진짜 마피아 이겼다고 진짜. 이 BSC까지 갈 거예요. 속도는요? 감소하죠. 맞아요? 속도가 작아지는 거지. 자기가 쓸게. 그 다음 속력 어떻게 돼요? 아니 좀 대답을. 감소야 증가야 일정이야. 속력.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쵸? 야 지금 이거 앞으로 가고 있잖아. 야 앞으로 가고 있을 때는 속도나 속력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앞으로 가면 속도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바뀌어져. 속도랑 속력이 똑같아요. 맞아요? 속력 똑같이 감소할 것이고 작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속력값도. 됐죠? C에서 D까지 가실 거예요. 속도 어떻게 돼요? 감소한데 너는? 그쵸. 감소해요. 그쵸? 근데 그 감소가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숫자도 여전히 작아지고 있죠. 그치? 속력 어떻게 되니? 속력 어떻게 돼요? 커져요? 증가죠. 숫자 어떻게 돼요? 커진다겠지. 왜냐면 이게 뒤로 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빠르기 자체는 어떠니까? 빨라지니까. 괜찮나? D 속도 어떻게 돼요? 커진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 커 쓰시면 되겠죠. 이거 증가라 써야 되는데 왜 커진다 썼지? 그냥 증가. 왜냐면 시험 문제 표현에서 증가라는 말이 나올지 속도가 커진다고 할지 몰라서 그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속력은요? 감소하죠? 뒤로 가긴 하는 건데 뒤로 가는 그 빠르기 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잖아. 속력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겠죠. 됐죠? 가속도는 근데 사실 볼 게 없거든? 가속도는 보지 말자. 가속도는 적분할 때 어차피 정리할 거니까 그때. 왜냐면 가속도는 지금 적분을 모르고서는 할 게 너무 없어. 자, 근데 잠깐만. 써놨거든? 야, 미분이라며. 미분 관계라며.
SD 그래프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 그래프 식을 미분하면 뭐 나오겠니? 속도 그래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아니야. 이거 식을 각각 미분해주면 도함수니까 속도랑 t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vt랑 t 그래프 나오겠지. 맞니? 그럼 해석해 얘들아. 얘를 미분한 게 속도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여기 미분하시면 여기서 기울기 아니냐? 기울기 어때요? 참 끝내기 싫다 진짜. 기울기 어때요? 여기 점들마다 접선의 기울기 똑같지? 그러니까 속도가 어때요? 일정하신 거라고. 됐어? 여기 기울기 어때요? 0으로 일정하지? 맞아? 그러니까 정진 거야. 속도 0. 됐어? 그리고 이거 다시. 속도가 일정하지만 양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고. 괜찮나? 속도 어떻게 돼요? 점차 느려져요.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 꽤 컸다가 여기 접선의 기울기 작아지잖아. 그렇지? 이해돼? 그러니까 속도가 작아지는 거야. 빠른 거에서 느려지는 거라고.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여기. 미분하겠지? 그럼 무슨 그래프가 나오겠어? 가속도랑 시간 그래프 나오겠죠. 그럼 가속도를 생각해보자. 여기 접선의 기울기. 일정한데 양수지. 그럼 가속도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양수로서 일정하죠. 그쵸? 이거 봐봐. 얘들아, 가속도가 양수야.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야? 느려진다는 소리야? 속력이? 빨라진다는 소리지. 틀렸어요. 내 말을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일로 가고 있어. 이게 마지막 주의할 거거든. 앞으로 가고 있어. 근데 이게 양의 방향이야. 가고 있는데 내 가속도가 양수야. 그럼 나를 더 밀어주는 거지. 그럼 더 빨라지겠지. 근데 내가 지금 뒤로 가고 있어. 근데 가속도가 양수야. 그럼 나는 점차 뒤로를 천천히 가다가 멈추고 이 가속도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가속도가 양수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속력이 커진다, 작아진다를 보실 거나 속도가 커지거나 작아진다를 보시려면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듣나? 여기까지 주의하시면 되거든. 이게 가속도 얼마야? 0이죠. 가속도가 0이면 멈춰 있니? 아니지. 그치? 얘들아, 가속도가 얼마일 때, 다시 말할게. 가속도가 얼마일 때 나의 운동 상태를 써놔야겠다. 가속도가 주어질 때 속도나 속력이나 위치를 묻는다면 급하니까 빨리 쓰게 돼. 위치를 묻는다면 반드시 뭘 따지시라고요? 그치? 현재 나의 운동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돼. 알겠나?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가속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작용하는 결과가 달라진다고. 알겠나?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판단하실 거야. 가속도 0이야. 자, 가속도 0이야. 나는 멈춰 있다? 틀린 말이에요. 나는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속력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 말 맞아 틀려? 다시 잘 들었나? 여기 집중해봐. 가속도가 0이야. 그럼 니은 문제에서 있어. 나는 일정한 속력으로 전진하고 있다. 전진 또는 후진하고 있다. 다시 발음을 바꿔볼게. 주중기가 답이 느리니까. 가속도가 0이에요. 나는 운동하고 있다. 혹은 나는 속력이 양수다. 속력이 양수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가속도가 0일 때 나의 속력은 양수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앞으로 가고 있거나 내 현재 운동 상태가 앞으로 가고 있거나 뒤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 치자고. 그때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를 주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고 있다면 관성처럼 그냥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정지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 근데 정지해 있는데 가속도가 0이에요. 갑자기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멈춰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라? 현재 나의 운동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해라. 케이스가 너무 많아. 알겠지? 나머지 끝. 여기까지. 딱 10분만 더 쉬었다가 한 4, 50분 정도 문제 풀러 가자.